혹시 세리미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어린이의 이름을 붙여 만든 법인데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안전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신학기를 앞두고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4살 여자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학버스의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세리미법이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광주에서 4살 어린이가 또다시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한 달 앞서서는 25인승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소로 아래로 추락해 원생과 교사 등 14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통학 차량에 보호자가 함께 타고 안전띠를 맸는지 살펴야 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통학버스를 앞지르는 행위, 전좌석 안전띠 착용과 통학버스의 의무 동승 여부를 단속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다 적발되면 승합차 기준으로 범칙금 10만 원과 벌점 30점이, 전좌석 안전띠 착용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각종 교습소와 체육관 차량은 이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 안전교육 받은 게 있어야 임용이 되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다 그렇게 거기에 되는데 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임명보고 체계가 없잖아요. 때문에 경찰의 단속뿐만 아니라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 법규도 촘촘해져야 근본적인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어린이들이 타는 통학버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위험한 순간이 많은데 어른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큰 부상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한혜영 기자입니다. 하천에 통학버스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한 버스가 갑자기 언덕 아래로 밀려나 하천에 떨어진 겁니다. 버스 안에는 3살에서 5살 어린이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탄 보조교사가 아이들이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단단하게 매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불과 사흘 전 경기도 용인에서는 태권도장 통학버스에 탄 6살 양모양이 차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 차에는 인솔교사 없이 어린이 6명만 타고 있었고 안전벨트를 차지 않아 양양은 우회전을 하다 열린 차문 사이로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세리미법을 충실히 지킨 통학버스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세리미법은 어린이 통학 차량엔 안전벨트와 보호표지 등을 갖추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했습니다.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리고 아이가 통학버스에 타고 내릴 때는 보호자가 반드시 같이 있도록 했습니다. 안전교육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른들이 작은 노력만 기울여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차량들이 안전장치들이 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잘 부착되어 있는 그 안전장치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숙련이 덜 된 거죠. 우리 그 운전자 분들은 모든 걸 짐작으로 바쁘다는 시간적인 이유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 결국 어른들의 주의와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한혜원입니다. 오늘 안동 시내버스 일부 노선 운행이 또 중단됐습니다. 신도청 노선이 생기고 보름 만에 벌써 3번째 파행 운영인데요. 안동시는 버스 노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안동 신시장 앞 정류장.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 시내버스가 오지 않습니다. 영하권을 맴도는 추운 날씨에 버스를 기다리던 노인들은 지쳐갑니다. 2시간 넘어요. 하루 3시 다 됐어요. 왜 안 오는도 모르대. 춥기는 춥고 하면 얼마나 바라고 있었는데. 한창 운행돼야 할 시내 버스들은 다름 아닌 차고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운행이 중단된 버스는 총 10개 노선에 30여 대에 이릅니다. 근무 조건 조정을 요구하는 기사들이
연락을 끊고 출근을 거부해 전세버스 17대가 긴급 투입됐습니다. 잠적이 됐습니다. 그 기사도 누구라도 한 연락이 되면은 한 대로도 운행을 시켜야 된다. 안동 시민을 발휘기 때문에 손님도 대화줘야 된다. 이게 우리는 고객인데 시내버스가. 그러나 운행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전세버스 투입조차 여의치 않을 전망입니다. 유치원 버스인 거는 3월 3일부터 유치원에 방학이 끝나기 때문에 투입돼야 돼요. 안동의 시내버스 운행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중단된 건 일부 노선이 신도청까지 연장된 지난달 15일 이후 벌써 세 번째입니다. 노선 연장에 따른 근무 조건 등 후속 조치를 두고 버스 3사간 또는 노사간 힘겨루기에 시민의 발이 수시로 묶이고 있는 겁니다. 그 회사 대표자하고의 어떤 시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이지 사실 노조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얘기하기가 어려운. 안동시는 신도청 신규 노선을 이번 주 안에 확정해 버스 운행을 정상화하는 한편 막무가내식 운행 중단에 대해선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홍석주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승강기를 탔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승강기가 문이 열린 상태에서 오작동을 한 겁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 통로 바닥에서 주민 48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 승강기가 고장났다고 신고해 승강기 업체 직원이 기기를 점검하던 중 통로 바닥에서 숨져 있는 정 씨를 발견했습니다. 승강기에 탔던 정 씨가 자신이 사는 12층에서 내리려고 했지만 승강기가 문이 열린 채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중심을 잃고 허공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작동한 승강기는 15층에서야 멈췄습니다. 고장났다길래 경기시 아저씨한테 말한 다음에 같이 올라가는 도중에 저는 그냥 문 열려있는 것만 보고 15층에 멈춰있는 거 확인하고. 사고를 일으킨 승강기는 11년 된 제품으로 지난 3월 정기 검사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이 엘리베이터가 평소에도 고장이 잦았고 사고가 나기 하루 전날에도 고장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그냥 점검하고 자주 고장을 났어요. 경찰은 승강기 업체와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관리 소홀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며칠째 여러 번 수리를 한 엘리베이터를 탔던 주민이 아파트 통로로 추락해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에도 수리를 한 엘리베이터였습니다. KBC 정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48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 방에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으앙 비명소리 들리고 쿵 소리 들렸어요. 엘리베이터 고장이 원인이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정 씨는 12층에서 문이 열리자 내리려고 했지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중심을 잃고 통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문이 열려. 자연스럽게 되게 하죠. 근데 엘리베이터 뒤로 올라오고 있어. 문은 열렸는데 이 사람이 기운이 훅 꺼지니까 밑에 떨어진 거죠. 사고가 난 엘리베이터는 이미 4월 전부터 고장으로 여러 번 수리업체가 다녀갔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수리업체가 한 차례 점검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고장이 나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소리 제가 들었습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를 제어하는 브레이크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2,552건의 엘리베이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130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KBC 정희진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번을 타야 하는 이동수단인데 이런 사고 소식을 접하면 타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1년에 2만 5천 대씩이나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급증하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 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집중 취재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엘리베이터 사고입니다. 15층에서 갑자기 멈춘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탈출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치솟아 39층에 충돌합니다.
검사를 했죠. 그래 하니까 여기 문제가 있다. 보수를 했는데 이제 사고가. 지난해 부산에서는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2층으로 추락해 타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갈수록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대부분 문이 안 열려 안에 갇히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갇힌 사고로 구조된 사람만 2만 1,000명에 이릅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비상벨을 누르고 전문가의 구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국내 승강기 설치 대수가 올해 초 50만 대를 돌파한 가운데 승강기의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된 것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증가 추세로 10년 전만 해도 한 해 50명이 못 됐지만 2006년부터는 해마다 100명이 넘습니다. 특별 안전점검을 갖다가 매년 분기별로 수시로 이제 실시해가지고 노후 승강기라든가 불법 승강기라든가 또 다중이용 시설 승강기에 대해서 이제 시설 이 관리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 해 2만 5천 대의 승강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는 1만 7천 대, 전남에는 1만 3천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고장으로 멈춰섰던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꼭대기층까지 솟구치는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급발진 같은 상황인데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고층 아파트 엘리베이터. 15층에서 한 주민이 내리고 문이 닫히자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은 채 멈춰섭니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다른 주민은 놀란 마음에 문을 밀어보고 비상벨을 눌러보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계속 흐르자 당황한 주민은 주먹과 발로 문을 차봅니다. 결국 10여 분이 지난 후에 주민이 강제로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탈출합니다. 이로부터 2분 뒤 고장을 일으킨 엘리베이터가 15층에서 무서운 속도로 치솟으면서 아파트 꼭대기층인 39층 천장과 부딪힙니다. 사람이 타고 있었더라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지난달 안전점검에서 조건부 합격을 받아 사고 당일 일부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사를 했죠. 그래 하니까 여기 문제가 있다. 보수를 했는데 이제 사고가. 지금 원인 규명 중에서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황당하고 아찔했던 엘리베이터 사고에 주민들은 아직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엘리베이터에 문이 닫힐 때 아이들의 손이 깨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보호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어린이의 손이 끼는 사고의 절반 이상은 문이 열릴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호자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노은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간 허용 간격은 10mm. 하지만 어린이 손가락 마디 평균 폭은 이보다 작아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사이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애기 손이 작아서 점점 더 이제 문이 열리려고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없었으면 못 뺐을 것 같아요.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피해 사례 648건 중 절반 이상이 문이 열릴 때 손이 끼는 사고였는데 피해자의 92%가 만 6세 이하였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반사신경이 느리고 또 근력이 약하다 보니 한번 말려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대로 빼지 못하고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엘리베이터에는 이처럼 주의 표시가 부착돼 있지만 키가 1m 안팎인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대만과 일본은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우는 얼굴이나 상처난 손이 그려진 그림을 붙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김 주의 표시와 손가락 감지 장치를 설치할 것을 국민안전처에 건의하는 한편 부모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혹시 세리미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통학 차량의